오늘 국토부에서 GTX 확정 노선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GTX의 완성 노선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노선도인데요. 앞으로 계획될 그런 노선들하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노선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 그리고 C 노선이 이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의 연장 구간들, 추가적인 구간들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신설로 생기는 노선들, D노선, E노선, F노선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복잡하죠, 이 노선도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혁신이 뭐냐면, 첫 번째로 속도의 혁신, 전국을 GTX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A노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수도권의 GTX 시대가 개막이 되고요. 2기 GTX를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방권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제 지방광역시까지 도시철도망까지도 확충할 그런 계획안들을 발표를 했어요. 또한 이제 주거환경 혁신을 하겠다. 그래서 신도시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고 공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GTX에 따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GTX 노선들을 보게 된다면, A노선 같은 경우에 2028년도에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A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로 계획이 된 노선이고요. 착공이 들어간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용사 객이 27만 명 완전 개통 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소와 동탄 75분에서 79분을 이제 19분대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운정과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54분에서 70분 되는 거리를 이제 20분 내로 굉장히 짧은 거리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던 노선 같은 경우에는 B노선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 하고요. 그리고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들이 지금 현재 확정안으로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인천과 서울의 거리를 30분대로 축소를 하고요. 마석과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75분 걸리는 시간을 23분대로 대폭 축소를 하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될 노선 같은 경우에는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B노선하고 C노선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C노선 같은 경우에 일 사용객이 이제 32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75분의 거리를 29분, 그리고 수원에서 삼성역 거리를 70분에서 80분 되는 것을 이제 27분으로 대폭 시간적인 거리가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A, B, C 노선을 연장하는 그런 구간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A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평택시까지 연장이 되고요. 평택 지제역까지 20.9km가 연장이 됩니다. 또한 B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마석에서 가평을 지나서 춘천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55.7km가 이제 연장 확정이 되었고요. C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에서 아산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말이 많았던 화성시, 오산시의 부분들이 이제 추가 노선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평택을 지나서 천안과 아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덕정 같은 경우에 동두천까지 이어지는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덕정에서 동두천까지는 9.6km가 연장되고요. 수원에서 아산까지는 59.9km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노선들,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노선들이 GTX 신설 노선입니다. 그래서 D노선, E노선, F노선 3개의 노선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D노선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검단, 장기 이런 노선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하남 교산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또한 인천공항과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원주까지 가는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와 인천, 팔당, 원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명, 시흥과 강동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발표가 되었고,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인천공항에서 이제 덕소와 왕숙 2지구, 최근에 사전청약이 있었던 왕숙 2지구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천공항 일대에 영종지구에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물량들의 해소에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들을 빠르게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노선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노선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연신내도 이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F노선 같은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처럼 이렇게 거점 도시들을 이어서 원형 형태로 노선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곡이라든가 부천 종합운동장, 수원, 그리고 교산, 왕숙, 이지구, 의정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3기 신도시의 그 구간들이 많이 편입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교산과 왕숙 2를 우선 추진하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거점 도시들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D 노선과 직결로 연결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 완성 노선도를 보면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A노선과 B노선 그리고 C노선이 있죠. 이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노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평가가 된 지역들도 반드시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D노선이라든가 E노선 그리고 F노선 같은 경우에는 신설로 생긴 노선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노선들 중에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역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만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역을 배제한다면 종합운동장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역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갖고, 부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보실 그런 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 연신내 역이라든가 이제 많은 역들이 있죠. 교산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선들을 보면서 나만의 개발 계획과 가치가 있는 곳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그런 부동산들을 선점하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한 노선들이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 착공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GTX A 노선도 얘기가 많았지만 착공이 됐고 이제 곧 개통이 됩니다. 지하철 9호선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과연 개통이 될 것이냐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개통이 돼서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노선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총선이 있고 그런 정치권의 여파가 있어서 이런 노선들을 발표하고 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선들이 생기는 곳들, 지역들을 요소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GTX가 만약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점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답안지를 일단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노선들을 보시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될 수 있을지, 또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지역들의 아파트를 청약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거주 요건을 채워가지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미리 어떤 지역들을 선점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향 특강에서 현 시점의 부동산 대응 방안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부동산 실전 고수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경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반토막이 난 부동산들을 공유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했던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